신동진의 정치노트, 오늘의 키워드는 동성 동반자 건보 혜택입니다. 그동안 민법상 인정받지 못했던 동성 동반자의 법적 권리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에서는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동성 커플도 이제 사실혼 배우자처럼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 건데요. 대법원이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면서 동성부부 피부양권을 인정하지 않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확정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헌법 36조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한다고 규정을 했고, 민법도 성별을 구분하는 부와 처 등의 용어로 혼인 당사자를 지칭하고 있는데요. 동성 간의 혼인이 성립할 수 없음을 명확하게 헌법과 법률에 적시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대법원은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 집단과 동성 동반자 집단을 차별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 위반이라면서 민법상 인정되지 않는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일부나마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장 기초적인 사회 안전망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제도인 만큼 이성이냐 동성이냐와 무관하게 생계를 함께하는 인생의 동반자라면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재판은 소 씨가 동성 배우자인 김 씨의 건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록을 했는데도 건보공단 측에서 성별이 같다는 이유로 취소하며 시작됐는데요. 1심은 혼인이 남녀의 결합이라는 이유로 두 사람을 사실혼 관계로 인정할 수 없다며 패소했다가 지난해 항소심에서 뒤집힌 바가 있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양한 형태의 가족 공동체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생활동반자법도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 21대 국회에서 생활동반자법을 최초 발의한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에게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사회보장에서 배제되어 온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우리 현행법 체계 내에서도 권리를 되찾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 혼인과 혈연만을 가족으로 인정해왔던 기존의 관습에서 좀 벗어나서 돌봄과 생계를 공유하는 모든 관계들을 가족으로 인정하고 여기에 걸맞는 법 체계를 만드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동반자법이 22대 국회에서 좀 반드시 제정되어서 이번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소송의 판결이 유의미한 선례를 넘어서서 실제로 우리 사회의 새로운 제도, 변화하는 어떤 제도를 만드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실혼 동성 동반자의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한 이번 대법원 판결로 사회보장제도뿐만이 아니라 동성혼 합법화의 근본적인 논의도 활성화될 가능성이 나오는데요. 정치권에서도 화두가 됐던 사안인 만큼 최근 국민의힘 당대표 토론회에서 거론이 돼서 이목을 끌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실까요? 사회적으로 좀 뜨거운 이슈일 수 있는데요. 동성혼 합법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법제로서 가족제도를 편입시키는 것은 여러 가지 권리 의무를 복잡하게 만들고 기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현 단계에서는 동성혼은 법제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동성혼 인정 입법을 마친 나라는 아일랜드, 콜롬비아, 핀란드, 독일, 호주,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네팔, 대만, 태국 등 약 40개국에서 동성혼이 합법화돼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동성혼은 종교계의 격렬한 반대를 비롯해 사회적으로 공론화를 시키는 자체를 꺼려하는 보수적인 분위기가 아직은 강한 게 현실이죠. 동성 동반자 건보 혜택이라는 이번 대법원 판단을 계기로 여러 사회보장제도와 가족제도를 되짚어보고 사회의 다양성을 인정해가는 시금석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동진의 정치 노트였습니다.